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나스닥의 상장사인 마일스톤 테라피틱스의 FDA CRL 리서브션 관련되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정규장에서 59,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외신에 이제 보도 보면 이제 마일스톤 이제 파마슈티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서브션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는데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마일스톤은 이제 소재는 이제 뭐 이 캐나다 쪽에 있는 심혈관계 이제 약물 개발사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뭐 한 1,000억대, 뭐 2,000억대 사이죠. 한참 때 27달러, 뭐 30달러 정도까지 갔으니까 한참 때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사항들의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PSVT라고 이제 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뭐 내용 찾아보면 빈맥입니다. 우리 이제 부정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 빠르거나 좀 천천히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정맥인데 그 부정맥 중에서 빈맥은 심장박동이 이제 빠르게 가는 겁니다. 많게는 뭐 1분당 뭐 250회 정도 가서 요게 이제 뭐 심장마비인지 이게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희귀질환은 아닙니다만 많이 이제 발생하는 1000명당 뭐 한 두세 명 정도, 미국에서는 환자 수가 뭐 한 25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처방약이 이제 보통 그 아데노신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이제 뭐 칼슘 채널을 이제 차단하는 형태의 약을 쓰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강 스프레이 관련되는 부분의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비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코로 이제 넣어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해서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 이제 진 약이 이제 이 카다미스트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FDA의 CRL에 대해서 응답을 제출했다. 요게 이제 리서브미션을 제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 제출하게 되면은 제출하기 전에 FDA와 그 타이베이 미팅을 했다는 거죠. 작년도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HLB가 그 FDA와 그 CRL 맡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여기서 리서브미션 공고를 받고 이제 바로 9월 달에 넣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CRL을 받고 난 다음에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L 이후에 그 새로운 어떤 퍼두파 날짜가 향후에 30일 이내에 결정된다는 말은 리서브미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이러한 과정 자체, 그러니까 NDA 신청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지를 이제 따져서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어떤 이제 버드파 날짜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제 버드파 날짜가 나가는 거죠. 제출 낸 날짜로 이제 기준해서. 그래서 마일스톤의 CEO인 조 올리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DA와 타이베이 미팅이 굉장히 뭐 생산적이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CRL에 대해서 리서브션 제출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진행사항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CRL을 맡고 나면 CRL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FDA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또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수단이 타입의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구해서 이제 그걸 받고 대응해서 이제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정도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여기 준비해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FDA와 이 FDA는 이제 그러니까 약물 자체를 허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 그 의사소통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강화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받으면 새로운 이제 보드파 날짜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다미스트가 승인이 되면 그 이제 빈맥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심장마비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해서 번역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 이제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이게 빈맥입니다.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초이자 유일한 그러니까 비강 스프레이니까 자가 투여가 가능하니까 응급실 같은데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FDA에서도 기대하는 그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에트리파밀 뭐 그다음에 회사 소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DA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한번 살펴봐 드리면 FDA에다가 NDA를 신청한다는 말은 미국 내에 이제 판매 및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FDA에다가 신약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FDA가 이 NDA 신청한 서류들 내용을 통해서 승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결정이라는 말은 승인할지 아니면 뭐 반려할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떤 정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어떤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용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 여부를 이제 그 NDA 신청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여기 뭐 임상 뭐 데이터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약이 완벽하게 위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이 약을 썼을 때 이점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성, 유효성, 그 위험도 이런 어떤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 라벨링이 이제 용도라든지 어떤 환자한테 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라벨링이 적절한지 여부도 이제 NDA에서 본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정세호 대표가 라벨링 과정에서 막 신경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CRA 떴다는 게 라벨링도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캄넬리주마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에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캄넬리주마 관련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 방법, 그 다음에 의약품 품질, 그러니까 요게 다시 CM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임상에 나왔던 데이터만큼 계속 이제 대량 생산했을 때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유지할지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관리에 보면 observation 3에 뭐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 여기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멸균 공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제조에 사용된 방법들, 이런 어떤 의약품의 정체성, 강도, 특히나 품질을 많이 따지니까 그 다음에 순도를 보존하는데 적절한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요 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뒤에 있는 요 부분 자체가 지금 CRL의 중요한 어떤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보세란 캄넬리주마. 그리고 이 카다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그 했던 부분이 작년도 이제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그 제출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시 제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도 보면 FDA가 NDA 신청했을 때 반려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NDA 그러니까 억셉턴스 레터를 파일링 통과를 못하고 다시 반려되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작년도 이제 4월 달에 넣었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작성, 상실성, 빈맥, 신약 이 카다미스트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로 이제 성인들에게 이제 그 생기는 부정맥 중에서 이제 빈맥이니까 빠르게 이제 뭐 하는 부분인데 칼슘 채널 차단제 일종이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임상의 안전성 효능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 CRL에서 없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허가 신청권을 반려했다는 말은 이제 CRL이 나왔는데 CRL 내용이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FDA가 CRL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CMC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FDA가. 그래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지침 초안, 그러니까 CMC, 그러니까 CRL에다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정보를 리서브션 할 때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서브션을 이제 넣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CGMP 관련되는 준수 여부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요걸 또 CR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현장에 가서 뭐 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클래스 2의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RA를 받고 나면 그 제기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바로 이제 타입의 미팅을 그 작년도 리보세라믹 감리주마 했듯이 한 거죠. 그 다음에 FDA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FDA가 제기한 문제점 해결하고 재신청 이뤄줄 노력할 것이다. 하고 지금 요런 상황에서 지금 6월 16일이니까 요 기사가 4월 1일에 나왔거든요. 4월 1일에 나와서 6월 16일이니까 한 2달 정도 넘어서 여기는 리서브션을 한 거죠. 2달 정도 넘어서.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1일이니까 4월, 5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석 달째 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다음 달에 어떤 이제 가시화된 어떤 흐름, 평균적으로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는 5월 달에 되어서 9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이니까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평균보다 2개월 정도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가서 이제 기사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기도 CMC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조금 이제 리서브션이 타입의 미팅이 이제 바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리보생각 감리주맙이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만 이제 항서 제약이 감리주맙 관련해서 기사들이 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될 어떤 구간에 들어가고, 6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늦어도 6월, 7월, 8월, 9월,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그 정도의 어떤 시간대 안에만 해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타임 스케줄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서 투자자들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어요. 3%. 최근에 이제 그 홍콩 상장 이후에 세론 분위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좀 거래가 늘면서 양음량이 아니라 음양음 흐름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상장 이후에 그 항서제약의 내부 임원이 또 이제 뭐 좀 매도 이야기들이 좀 현지 기사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그런 영향 좀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매그니피센트 이제 세 분이 있잖아요. 나스닥에 이제 그 기술주들 관련해서. 근데 이제 중국 10대 이제 유망 민간 기업에 뭐 빅세븐 여기에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언급이 좀 되어 있다. 뭐 요런 어떤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구간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테라피틱스가 장중에 9,800원대까지 강한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순환매기대가 좀 되었습니다만, 어제보단 다시 또 거래를 줄여서 장중에 51,800원 정도까지 아침에 올라갔다가 일단 이제 갭다운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갭다운이 나왔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 가격 자체가 58,000원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부분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고, 수급상으로는 일단 이제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를 조금 해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일단은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하고는 좀 수급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 51,900원인데 거기는 장중에 회복 시도를 했다가 이제 회복을 종가상으로는 하지는 못했죠. 거래는 좀 줄였기 때문에. 근데 2, 3년 동안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는 거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바로바로 올렸는데 최근에는 지금 1주, 2주 한 3주, 4주, 한 달 넘게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그냥 걸쳐 있는 흐름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다르게 이제 모건스탠리, JP모건,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인 한국투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신한은 이제 오늘도 조금 소폭 매도입니다만 이 공매도 쪽에서 이제 좀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이제 양봉으로 아직 이제 감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한 55,000원 구간이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상단이 내려와서 55,000원대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대로 HLB는 돼 있는데 요 가격 정도 회복을 빠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석 달 동안에 지금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라페틱스의 영향을 뭐 이번 주부터 말까지는 받을 영향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